안녕하세요. 초등 언빠TV의 짜잔쌤입니다. 2학년 1학기 수학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집에서 자리를 잡고 정해진 시간 내에 하루에 최소 연산 문제집 2장에서 3장 정도는 풀어내야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는 수학이라는 개념보다 산수예요. 기초 훈련,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4칙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체력 훈련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매일 최소한 30분 정도, 그쵸? 더하기 빼기에 대한 세 자릿수까지, 이제 2학년이니까요. 그래서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혼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1학년을 지나고 2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 습관이 이제 앉아서 소위 말하는 엉덩이 힘이 길러진 아이들은 계속해서 나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공부방을 좀 이용해서 여럿이서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를 누리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하는구나. 그 분위기와 또 공부하는 시간, 그 태도, 이런 것들을 거기에 그 공간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아이가 지그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면 그러한 공간을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학년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부모로서 도와주면 좋을지. 자, 부모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옆에서 코칭한다고 했어요. 메인 티칭은 누가 하냐고요? 학교 선생님과 또 EBS, 또 기타 어떤 사교육의 힘을 약간 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EBS가 메인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또 메인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는 옆에서 보조교사로서 코칭하는 그런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학년 1학기 단원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세 자릿수, 여러 가지 도형, 덧셈과 뺄셈, 길이 재기, 분류하기, 곱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집에서 부모의 역할은 수학을 게임처럼, 놀이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먼저 이 얘기를 해주시죠. 교과서 뒤쪽에 보면요, 의외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수학 게임 교구, 즉 카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집에 와서 부모님하고도 한 번, 두 번 또 반복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학년 2학기 때 제가 강조드렸던 게 할리갈리, 로봇 77 이런 거였잖아요. 2학년 때는요, 이제 세 자릿수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학기에는 네 자릿수까지도 아이들이 배워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100, 2학기 때는 1000의 자릿수까지 배우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아이들하고 우리 부루마블 게임 있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 계산하고 주고 거스름돈 얼마, 이런 것들을 좀 익혀나가는, 게임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익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자릿수에서는요, 100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도 쭉 놔두고 5개씩 또 묶어보고 또 더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100원짜리 놓고 가면 좋겠죠. 그러다가 1000원짜리 한 장 놓고 1000원짜리랑 10개를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작은 사소한 계산은 이제 아이한테 좀 맡겨보는 거예요.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도형, 원, 삼각형, 사각형. 예전에는 네모, 세모였는데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저걸 삼각형이라 그래. 근데 아이들한테요, 적절한 한자를 가르치시면 좋겠어요. 왜 3이라고 할까? 이건 석삼자를 얘기하는 거야. 한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나라의 많은 말들이 이 한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3자가 이거고, 4자는 그렇지 4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각형이야. 각자는 뭐야? 이거 각져 있는 거, 그치? 뿔 각자를 각자라고 하거든. 형태, 좀 어려울 수 있네. 모양, 이런 걸 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3개 각이 있는 형이야. 물론 아이들이 한번 들으면 몰라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는데요,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빠 저거는 5각형이야? 아빠 그럼 저건 6각형이야? 그렇지. 이게 바로 부모를 감독시키는 그 단계죠. 그죠? 계속 가랑비처럼 보일 때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아이가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게 가르치는 그런 느끼는 순간이죠. 자, 덧셈과 뺄셈이 또 나옵니다. 덧셈과 뺄셈은 뭐예요? 이제는 받아 올림이 있어요. 그리고 받아 내림도 있어요. 아이들이 1학년 때는 받아 올림과 내림이 없었으니까 좀 쉽게 풀다가 지금은 약간 버퍼링이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어때요? 설명해 줍니다. 안 되니까 빌려와서 10의 자리에서 빌려와서 10의 자리에서 빌려왔으니까 10이지. 자, 같이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아빠 왜 여기서 빌려주는 거야? 아니, 가족들끼리는
서로 니께 내게 없는 거잖아. 지금 25에서 5와 2는 같이 있는 가족이야. 그래서 서로 빌려주고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이해되지? 아이한테 설명을 해줄 때도 최대한 이야기처럼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이거 빌려오고 그리고 빼면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좀 단계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덧셈과 뺄셈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연산 훈련이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어때요? 네, 하루에 2장에서 3장 정도 계속해서 연산 문제집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뒤에 1학기 뒤쪽 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그래요, 곱셈이 나오죠. 그래서 이 덧셈이 먼저 또 뺄셈이 이어서 이렇게 쭉 연산이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연산 문제집을 쭉 1단원이 끝나고 나면 후발주자로 1단원이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쵸, 문장제 문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연산 문제집만 푸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연산 문제집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실생활 문장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연산 문제집이 쭉 나가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문장제 문제를 조금씩 계속 풀어나가야 됩니다. 문장제 문제는 예를 들어 연산 문제집을 30분 풀었어요. 그럼 문장제 문제는 또 한 30분 정도 푸는 거죠. 그럼 뭐 한 장이든 2장이든 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속도가 느려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다고 해서 바로 가르쳐주기보다는 관련된 수업을, EBS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난 이후에 다음날 또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날 그래도 모르면 어때요?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럼 모르면 하루에 몇 분까지 최대 고민해보면 될까요? 저학년인 경우에는 10분 정도까지 10분만 딱 고민해보는 거예요. 고민하는 힘, 생각하는 힘이 뭐예요? 수학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고민해봐야 돼요. 자, 그렇게 아이들이 연산 문제집 가고 그 다음에 문장제 문제 가고 또 하나 게임은요 2학년 아이들한테 스토크 문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토크 아시죠? 그렇죠? 정사각형에서 가로로 쭉 1부터 15까지인가요? 또 세로는 쭉 1부터 15까지 그리고 네모 안에는 뭐예요? 1부터 9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스토크 문제를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처럼 물론 레벨은 좀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또 보드게임으로도 나와 있어요. 스토크가 보드게임으로도. 그래서 아니면 그냥 학습지 가지고 하셔도 돼요. 스토크는 뭐 워낙 검색창에다가 쳐보시면 많은 학습지들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해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길이 재기가 나옵니다. 2학년 1학기 아이들에게 장난감은 자이어야 돼요. 자, 그죠? 자 들고 다니면서 조금 몇 cm일까? 자, 맞춰볼까? 아빠는 5cm, 너는 10cm.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이걸 가지고 다니다 보면 아이들한테 작은 줄자 있잖아요. 그죠? 다이소에서 줄자 같은 거 하나 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전사고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줄자를 쭉 가지고 다니면서 100cm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정도가 100cm구나. 그리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100cm는 1m라고도 한다 라면서 높은 단위의 개념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주시면 돼요. 이게 선행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실생활에서 이렇게 단위를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미터쯤 될까? 아니, 몇 센티쯤 될까? 센티미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한번 재보고 이게 1cm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류하는 거 있어요. 분류하는 거는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고요. 자, 마지막 2학년 1학기에 바로 곱셈이 나옵니다. 그죠? 곱셈은 사실은 더하기를 더 쉽게 빨리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동수누가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가 몇 개야? 2가 4개네? 2 곱하기 4 이렇게 쓰는 거야. 오, 여기 봤더니 3이 있네? 3이 몇 개야? 3이 3개, 3 곱하기 3. 그래서 곱셈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질문이 들어오는데 선생님 19단까지 외워야 되나요? 글쎄요, 이거는 좀 너무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이들이 19단까지 외웠다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9단까지만 아이들이 외우고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 왜 우리 11 곱하기 11은 121, 12 곱하기 12는 144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은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나중에 외우면 되고 지금은 9단까지 외우는데요. 순서가 있어요. 잘 아시죠? 곱셈 외우는 순서. 제일 먼저 뭐예요? 2단. 그 다음 몇 단이에요? 5단, 그 다음 몇 단이에요? 3단, 6단, 그 다음 몇 단이에요? 4단, 8단, 그 다음 몇 단? 7단, 그 다음 9단. 다시 한번 갈게요. 곱셈 외우는 순서 있습니다. 뭐예요? 2단, 그 다음 몇 단? 5단, 그 다음 3단과 6단, 그 다음 몇 단? 4단과 8단, 그 다음에 7단, 그 다음 9단입니다. 이해하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2단 외우고 3단 외우고 4단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요 순서대로 외워나가는 겁니다. 그쵸? 사실 5단을 외우고 나면 아이들이 2학기 때 배우는 시계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 물론 1학년 때 시계를 한번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쉽게는 접근하지만 그래도 5단을 배우면 좀 더 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시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2학년 1학기 수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네, 하루에 2장에서 3장 연산문제집 풀어나가는 거, 그리고 후발주자로 문장제 문제 풀어나가는 거, 그리고 자를 가지고 센티에 대한 개념이 요 정도구나 가늠해보고 축정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곱셈, 네, 순서 쭉 아시고 외워나가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곱셈에 대한 그 개념이 이해되고 난 후에는 노래로 외우는 거예요. 2, 1은 2, 2, 2는 2, 2, 3은 3, 2, 3은 6, 2, 4, 8, 2, 5, 12, 1, 6, 12, 2, 7, 14, 2, 8, 16, 2, 9, 10 이런 식으로 노래를 가지고 쭉 외워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틀어줍니다. 같이 외우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순서가 그냥 2단, 3단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2단, 5단, 그쵸? 3단 이런 식으로 좀 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이들 교과서 뒤쪽에 보면은 그 숫자에 대한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들 가지고 집에서도 활용하시면 돼요. 무슨 게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교과서 뒤에 있는 것들, 사실 교과서 한번 진도 나오고 나면 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도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학, 그죠? 아이들하고 돈 계산하는 거, 그죠? 엄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 부루마블 게임, 그죠? 예, 모노폴리도 좋습니다. 모노폴리도 되게 비슷한. 모노폴리가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나라 부루마블의 서양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할머니가 혹시 있다, 할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스토크를 같이 대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든 재밌게 해야 돼요. 뭐든 신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이게 공부인지 놀인지 공부인지 모르면서 익혀져 나가고 녹아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공부에 또 아이들 코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쌤이었습니다.